서아프리카 문화예술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깨달음과 더러봄의 과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청년들의 도전. 송내동 깨네마 라디오, 줄여서 송내동 깨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삑 36.5도에 안심하는 우리는 체온이 37.5도만 돼도 코로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1도 상승을 우리의 체온의 상승처럼 느껴보세요. 지구가 열이 나고 있네요. 아마도 지구는 지금 인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구를 고칠 수 있는 백신도 인간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찰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한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변 환경과 자연 그리고 생명 다양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파도 모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도 자바테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오는 발람포 연주자. 오늘 이렇게 저 포함해서 6명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은 요즘 환경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뭘 해보셨나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로웨이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제로웨이스트가 뭐냐면 사실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배달 음식도 너무 많이 시켜 먹고 또 편리하게 배송 오는 그런 배달 시스템도 많이 이용하면서 사실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쓰레기를 원래 저희가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에 갔다가 버렸거든요. 돈을 주고.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쓰레기 우리나라한테 버리지 마라. 막아서 이제 완전히 쓰레기들이 갈 곳 없이 그냥 전국에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대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최대 이제 화두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 캠페인처럼 벌어지고 있는 게 제로 웨이스트라고 쓰레기를 우리가 생산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재활용 아껴 쓰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을 만드는 거. 그게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동참해서 저희 직장 동료들끼리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했어요. 뭐냐면 쓰레기들을 한 2주 동안 하는 건데요. 2주 동안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를 다 모아요. 뭐 씻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중량이랑 부피를 50% 점수화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쓰레기 적게 모았나. 그래서 쓰레기를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은 커다란 상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 고민 중인데. 이기셨나요? 아니요, 이기진 아니요. 않았는데 상품을 뭐로 할지 다들 고민 중이에요. 다들 2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이걸로 네. 뭘 주냐. 처음에는 제주도 항공권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기후 위기 시대에 개인이 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항공권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돼서 네. 지금 상품을 고민 중인데 그런 챌린지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과자를 같이 먹었는데 네. 과자를 4명이서 먹었던 것 같은데 4명이서 4등분까지는 아닌데 4개를 먹고 하나 가져가는 걸 봤어요. 네, 제가 그 챌린지 하느라 그 네. 과자 쓰레기도 그냥 버리지 못해 다 모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혼자 집에서 혼술을 하다가 와인병이 하나 나와서 큰일 났어요. 무게가. 그 무게가 완전히 저는 아마 꼴찌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비누로 샤워를 하고 있어요. 네. 샴푸 린스 안 쓰고? 네네. 그냥 비누 그냥 손 비벼서 네. 대충 하면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몸이 약간 그 네. 바디워시로 하면은 그 약간 매끈매끈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샴푸도 좋거든요.
네. 근데 잘 안 쓰고 저는 요즘에 바디워시 안 쓰고 샴푸 안 쓰고 린스 안 쓰고 안 써요. 다 비누로만 온몸을 비누로. 네. 비누로만. 저 머리도 비누로 감거든요. 아 근데 네. 그건 머리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농 나가세요? 짧은 머리라. 아 그게 네, 제가 가렵지 않나요? 그 뭐 비누로 감으면? 괜찮던데요? 아 진짜요? 네. 오. 좋아요. 음. 그리고 밥 먹는 것도 그냥 뭐 안 사 먹고 집에서 음. 볶음밥 자주 해 먹으니까 음. 음식 쓰레기가 사실 제일 크죠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음식 쓰레기랑 그 생필품만 줄여도. 음. 네, 근데 치약은 써야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치약 안 쓰는 사람도 치약은 진짜. 있는데, 네, 치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소금으로. 네 하시는 소금으로 거예요? 닦고 그래요? 아예 그냥 안 쓰는 그 진짜요? 씻는 방법도 있는 걸 알아요. 아예 아. 화학품 하나도 안 쓰고 씻는 와, 사람도 진짜요? 있거든요. 저도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저는 요즘 그 쓰레기 문제 계속 이렇게 네. 알면 알수록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줄여보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 시켜 먹지 않으려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요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렇다고 요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네. 그 배달 음식은 안 시켜 먹으려고 하고 저희 집에서 시장이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데 뭐 먹고 싶으면 나가서 이렇게 락앤락 통 들고 나가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거기다 담아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오고. 네. 근데 되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 되게 놀라했었는데 지금 반응 되게 좋아요. 덤으로 좀 더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좋다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주시고 이제 장바구니 꼭 가져가서 이렇게 비닐봉지 주면 안 됐다고 이제 비닐봉지 안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영수증 같은 경우에 이제 주지 마시라고 미리 말하면 안 뽑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영수증 줄이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죠. 쓰레기 안 만들려고. 주문은 안 하는데. 배달은 안 하고. 네, 그리고 밖에서 네. 남은 음식은 진짜 제가 요즘 철저하게 음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반찬을 이렇게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요즘 절대 더 달라고 안 하고 남은 반찬 싹싹 먹고 남는 음식이 있을 때는 꼭 싸와요. 네, 그래서 싸갖고 와서 집에서 또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거 한 2-3달 정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진짜 집에 쓰레기가 재활용 버릴 때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정말 그 음식 시켜서 먹는 게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그 돈 관련된 거 얘기하니까 영수증 관련된 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전자영수증이 대중화 될 때까지 좀 현금 쓰는 게 쓰레기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영수증을 달라 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그냥 버리거든요. 맞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오는 현금을 거라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계좌이체도. 아, 네, 그러네요. 요즘은 그 제로페이 QR 코드 찍으면 음. 그것도 활성화돼 있어서. 아미두는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해보셨어요? 나는 원래 나 집에가 멀어서 부천이라 서울가 멀어. 그래서 나 집에서 혼자 밥 만들어요. 밥 만들어 아프리칸 스타일 밥 만들어 먹고 그냥 나 비닐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비닐. 나 비닐 안 써요. 맞아요. 구멍에서 구멍에서 넣어. 아,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나 힘들어. 왜냐면 나 계속 연주고 싶어. 계속 집에서 건이랑 코라만 계속 연주. 나 원래 이거 준용의 연주는 사람 아니고 에너지 와우 하는 사람. So 지금 어디서 에너지 없어. 코로나 때문에 다 계속 맞아요. 그냥 나라에 오면 나라에서 조금 몸 불러요. 좋아요.
네, 저는 이 질문 준비하면서 난 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막상 그렇게 큰 걸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제 급히 어제 급히 이걸 위해서 이거 말하려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제 난 뭔가를 해야겠다 하다가 어제 동생이 침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버리려고 보니까 그 대형 폐기물 신고를 하잖아요. 5,000원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내가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걸 재사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실 한 켠에 약간 그 좀 예쁜 천을 이렇게 깔고 소파처럼 이렇게 데코를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쓰레기를 덜 버리는 환경 활동을 했다로 생각을 해봐야겠다까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일회용품을 비누만을 사용하면서 또 하고 또 주문 안 하고 네 비닐봉투 안 쓰고 만들어 먹고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반성을 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아니 근데 이것도 네. 되게 큰 실천인 것 같아. 사실 침대 그 매트리스가 네. 부피도 엄청 크고 맞아요. 거기 안에 있는 뭐 충전재랑 스프링이랑 다 쓰레기인데 그걸 한 방에 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쓰레기를 한 번에 줄인 선택이라고 맞아요. 볼 사실 수도 있겠네요. 저의 뭐 실천보다는 어제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그걸 왜 갖다 버리냐고 네. 그러셨어요. 못 네. 버리게 하시죠. 네, 할머니 그 예전부터 제가 할머니가 오셔서 막 어제 6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난리 때부터 그 6.25 전쟁 막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옛날이었으면 그런 거 없어서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가족끼리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소파를 만들었던 건데 네 할머니가 저희 환경 실천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실드를 환경 쳐주려고 실드를 맞아요. 칠 수가 없어. 네. 아니 실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는 다 이렇게 절대 안 버리잖아요. 네네. 일단은 버린 것도 다 주워서 쓰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속 버리고 새로 사고 버리고 맞아요. 새로 사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아끼면서 네 아끼면서 그 남이 쓰던 거 좀 주워와서 같이 나눠 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로 웨이스트가 음. 이거 사면 쓰레기 되겠다 해서 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안 버려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모든 물건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버리게 되면 이게 새로 물건 살 때 무서워요. 야 이거 쓸모 맞아요. 없어져서 이것도 쓰레기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맞아요. 못 사게 되고 네 그런 마음가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재활용 네.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그것도 있더라고요. 가게 가면 그런 봉투나 포장재가 아예 없이 뭐 간장이면 간장통에서 직접 자기가 통 가져서 간장을 담아가는 그런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포장이나 쓰레기 나오지 않게 만드는 가게가 있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그런 거 되게 맞아요. 많이 생겼죠. 이것도 우리말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버림 없는 가게? 좋다. 어, 네, 좋다. 버림 약간 없는 버림 가게. 없는 지금 막 가게? 생각한 건데 좋다. 네, 그런데 훅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좀 어려워요. 그 말. 네. 버림 없는 가게. 네, 버림 없는 가게 좋네요. 제로 웨이스트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게 게으름과 좀 더러움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게으름과 더러움이요? 네. 아, 네. 덜 상상이 쓰고 덜 사게 네. 되고. 귀찮으니까. 네. 네, 네. 사실 사실 제가 비누로 씻게 된 것도 귀찮음인가요? 네 맞아요. 그 바디워시를 사러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비누로 씻어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몸도 뽀득뽀득하고 그 살 닿으면은 이게 맞아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누로 써봤는데 되게 좋다. 바디워시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네. 바디워시랑 샴푸랑 뭐 세제 이런 거 적당량 원래 그 회사에서 이만큼 써야 된다 그런 거 지침을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진짜요? 그 퐁퐁도 우리가 네. 이게 특정 브랜드인데 그잖아요. 이걸 뭐라 하죠? 그릇 트리오? 닦는 거? 트리오도. 트리오도 브랜드 세제, 주방세제 맞아. 주방세제를 네. 저희가 그냥 수세미에다 이렇게 쭉 짜가지고 네네. 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리터 정도 되는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한 방울이면 충분히 닦인다고. 그리고 설거지도 비누로 돼요. 맞아요. 설거지도 비누로 저도 되죠. 비누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아, 그쵸. 그 진짜 고체비는 대박. 있어요. 고체비. 아, 네. 진짜요? 네, 그거 진짜 오래 써요. 오. 써도 안 없어져. 이렇게 우리가 많이 환경을 위해서 활동 아닌 실천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거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진 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고 오늘 뮤베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혹시 그 준비된 내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기후위기 얘기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한 2년 전부터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혹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이 차이를 아세요? 변화다. 기후 변화, 변화. 기후 위기. 저는 그냥 느낌으로만 네네. 이제 말하면 변화는 그냥 좀 관망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고 있다. 근데 위기는 와 이거 진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진짜 심각해.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더 투영된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단 저도 이제 이 자료들 찾아보고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네네. 그럼 이제 기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어쨌든 인간의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네. 지금 이제 쓰고 있고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크게 와서 닿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하고 같거든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기후 위기인데 저는 오래된 줄 알았더니 1950년대에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쌓이는 것을 처음 알게 됐대요. 1950년도에. 1950년대. 예,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인류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예, 그 온실 효과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란 영화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때 이제 나온 게 6도의 멸종. 저는 이제 5도인 줄 알았더니 네. 보니까 엘 고어가 얘기한 건 6도더라고요. 그러니까 6도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면 정말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맞아요. 지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여기저기 요즘 박물관이나 또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이렇게 그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해서 좀 봤는데 1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 맞아요. 와 진짜 그거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1도 상승했을 때는 바다의 산호가 70%가 죽는데요. 그래서 태평양의 섬 지역에 있는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도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프리카 물 네네. 너무 많이 부족하고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수자원 부족으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중해 국가들이 사막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은 지금 이제 너무 그 건조해져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아미도도 얘기했었죠. 그 아프리카의 망고나무 진짜 나무가 너무 많은데 그 나무들이 지금 다 말라가서 물이 맞아요. 없어서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도 상황에서 그렇고, 그리고 뉴욕의 경우 모든 공항이 물에 잠긴대요. 2도가 상승하면. 그래서 이제 지역에 홍수가 나서 물 밑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고,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저해발도 지역으로 난민 실향민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식량 생산이 어려움이 오게 되고 생물 중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2도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3도가 상승하게 되면 아마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고 지금 이제 되게 잦은 산불로 인해서 이제 가속화되면서 3도에서 4도 올라가는 건 더 쉬워진대요. 맞아요. 지금
현재 막 계속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죠. 특히 작년에 불 정말 많이 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이런 영향일 것 같고요. 4도가 상승하게 되면 호주가 얼마나 그 농업이 왕성한 지역이에요. 근데 호주의 농업이 불가능해진대요.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된대요. 호주가 4도가 상승하게 되면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식량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아마 그에 따라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인류 문명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5도가 상승하게 되면 북극과 남극이 농업이 어려워지고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저에 저장되어 있는 메탄가스가 풀려나면서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인류 자체가 이제 지속적인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6도가 상승하게 되면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90%의 생물종이 인류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메탄가스 이 온실효과의 상황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가게 되면 이제 지금 한 30년, 40년을 내다보죠. 30년에서 40년 안에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파리 협정 2018년에 네. 발표를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우리 죽을 수 없다. 너희들 당장 반성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청소년이 학교 안 가고 금요일마다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나라까지도 이렇게 연결돼서 하고 있고요. 봤더니 올해 2020년 4월에 네. 청소년들이 3월이었어요. 네. 3월 13일 날. 그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1.5도씨 지키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도씨 정도 되면 올라가면 진짜 난리가 나니까 1.5도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그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런 다양한 너무 지금 심각한 그리고 진짜 이 1도, 2도, 3도, 4도 전 이거 나올 때 이거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짧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바이든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대로 하게 되면 0.2도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온도가. 와, 되게 크네요. 지키면 그 공약을 지키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노력들이 좀 돼서 1.5도 넘어가지 않게 지켜내는 거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위배가 5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1.5도를 제한으로 두고 있어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지구가 2도 이상 올라가면 그 탄성력을 잃는다고 해요. 그 고무줄을 우리가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끊기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고무줄로 돌아갈 수 없듯이 지구도 2도가 넘어가면 그 탄성력을 잃고 다시 지금 현재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2도 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 파리 기후협약 당시에는 2도도 위험하다. 2도만 가도 그 끊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1.5도를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1.5도를 제한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도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통계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95% 확률로 우리는 1.5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사실 기업가들이랑 이제 과학자들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2도로 하자. 그 기업가들은 2도로 하자 그랬는데 그 2도도 너무 위험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말을 했고 그 주장을 다 합의를 해서 1.5도로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 과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정부 간 패널, 그 기후 변화를 위해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패널에서 그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끌어서 1.5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실 1.5도도 불만이에요. 1.5도도 정말 위험합니다. 이 1.5도만 올라가도 지구의 산호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산호들이 거의 80-90% 정도 다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바이든 말씀해주신 바이든의 공약이 잘 지켜져서 맞아요. 우리가 정말 0.2도 깎았으면 좋겠네요. 1.5도는 사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 시절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선거 첫날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해가지고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선이 엄청 중요했던 게 저는 정말 살을 떨면서 봤는데 미국이랑 중국이 거의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런 지구 그러니까 온난화에 기여하는 그런 물질들의 대부분을 사실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휴 정말 트럼프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정말 네, 시겁했어요. 간 떨어질 뻔했어. 네, 뭐 여러 정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때 라모가 네. 말했었잖아요. 내가 이 2부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확실히 말해주겠다라고 맞아요. 선언을 했었는데 제 그걸 긴장해서 까먹어 버렸어. 네,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맞아요. 사실 기후 위기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소비를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하고 화석연료 덜 쓰기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효과가 높은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고기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왜 고기 먹는 게 안 좋은지 정말 왜 나쁜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온실가스 그리고 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들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서 4분의 1이 우리가 먹는 거 식품 생산을 위해서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그 중에서 80%가 축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이 식품 생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총 만든 이산탄소에도 비중이 많은데 그 중에서 80%나 고기 먹는 것에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다. 거기다가 낙농, 계란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이산화탄소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 하나가 고기 먹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고기 먹는 걸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3분의 1만 덜 먹어도 우리가 2050년에 목표로 한 그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만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소랑 돼지만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 소랑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또 길러야 돼요. 근데 그 곡물을 그냥 우리가 먹으면 바로바로 우리 영양분이 되는 건데 그 한 단계를 거쳐서 오죠. 소나 돼지를 거쳐서 오는데 그 소나 돼지를 기르려면 또 엄청난 양의 땅이 필요하고 근데 그 땅에 있는 소와 돼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곡물을 기르는데 또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채식을 공격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드는 논리 중 하나가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채식을 하면 단백질 부족해지지 않냐. 그래서 단백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양의 단백질 생산하는데 곡물에 비해서 소고기 생산하는데 18배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물도 많이 필요하니까 수질 오염도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오염, 그리고 또 동물권 문제도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고기 맛있게 먹지만 그리고 식탁 위에 아주 예쁘게 그 마블링 막 돼 있고 막 되게 그릴에 막 그을려진 그 고기들을 보면 너무 군침이 돌고 맛있어 보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형태로만 접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고기가 생산되기 전에 이 동물이 어떤 형태였을까 생각하면서 먹진 않죠. 그걸 따라가 보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기르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잔혹하냐면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면 닭이 10년이 넘어요 수명이. 근데 우리가 먹는 이제 치킨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몇 주 만에 도살돼요. 알에서 나온지. 그리고 달걀을 낳는 암탉 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우리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되는 우리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알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되는 일이 부리를 잘려요.
왜냐하면 서로 쪼면 안 되니까. 서로 쪼아서 상처내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부리를 다 자르고 그리고 숫병아리로 태어난 수컷으로 태어난 병아리들은 알을 못 낳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믹서기로 갈아버려요. 근데 그 믹서기로 갈 때 산채로 갈아요. 오, 너무 끔찍하다. 다 네. 넣어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음. 모르고 아 치느님 하면서 이제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죠. 사실 그 고기 한 조각에는 이 동물들의 아주 끔찍한 고통 그리고 고난, 그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물 여성 과학자이자 그리고 동물 행동학자의 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큰 주제로 세 번째로는 건강 문제도 사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기도 되게 찬양을 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고기는 1, 2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은 뭐냐면 이 인간이 먹었을 때 암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 확실한 거. 그래서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려요. 언젠가. 2급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 그래서 가공육, 이런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은 1급 발암물질이고 붉은 고기, 적색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2급 발암물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그래서-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이제 안 아무것도 좋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우리가 단백질 신화라고 음. 해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만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밝혀지는 바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그 건강에도 안 좋으면서 또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효과가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몸에 단백질 흡수도 잘 되고. 근데 콩과 소고기의 그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똑같아요. 수치가. 예, 채소나 아니면 두부 이런 것들은 좀 낮을 수 있는데 대두, 콩의 단백질 흡수율은 아미노산 흡수율은 소고기랑 똑같거든요. 예, 똑같으면서 이제 소고기는 더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백질 좋다, 고기 좋다, 힘내려면 고기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신화로 다 근거 없는 얘기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아,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진규가 잘라주겠죠, 알아서? 편집자님 부탁해요. 콩을 선물해야겠네요. 고기 대신 콩을요? 근데 콩을 선물하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고기 사줄게가 아니라 콩 사줄게가 콩 될 사줄게. 저한테 콩 선물하면 먹어. 아주 사랑해 드릴 텐데.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실 때 콩 한 박스를 예, 이따 콘사 쪽에요. 감사합니다. 아미도. 네. 네,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해지는데 이런 네. 육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기를 좀 덜 먹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생각해 오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까 우리 음. 그 찰란이 네,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실은 그 옛날 분들의 삶의 그 삶 속에 그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른들 보면 안 버리고 예 그리고 정말 알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 옛날에 많이 못 드셨잖아요. 없어서 네. 없는 이유는 대량으로 생산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서 키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쨌든 요즘 이제 한국 너무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물건 너무 많은데 이 물건을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서 쓰거나 이러는 게 안 돼. 왜냐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뭔가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좋은 걸 사면 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필요한 거 다른 사람 안 쓰는 거 가져와서 써.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 유명하죠. 우리 경비 아저씨가 좋은 거 나오면 저한테 저기 저거 나한테 저거 안 가져가시냐고. 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 막 되게 고맙고 그 경비 아저씨들 이제 챙겨주시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같이 함께 쓰는 거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안 쓰는 것들을 주거나 이랬을 때 뭐 오히려 그게 신뢰가 되니까 아 이걸 어떻게 누구랑 나눠 쓰지라고 했을 때 실은 이제 YMCA에서 녹색 가게 할 때 이제 갖다 주거나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미도한테 맨날 물어보죠. 아미도 이거 아프리카 가져가면 사람들 좋아할까? 아미도 오케이. 아 이거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 주는 거 사람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그래도 옛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거기서 보고 배우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그런 걸로 가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드 발란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거? 없어요. 없어요? 부르키나파소에서 고기 어떻게 키워? 사람들 부르키나 고기? 필요한 거. 아, 부르키나 고기 키우는 스타일과 한국 완전 달라요. 나 한국에서 한번 어디 기억이 안 나. 9년 대구 쪽에 대구 쪽에요? 9년 하러 가서 사람 돈 넣어서 바로 돈 넣어요. 네? 소 키우는데 사람이가 와요. 사람 돈 넣고 소 봐. 나 처음 봤어요. 얘기했어요. Can I say English? Maybe it's better for you. And there are people, they come, they give money for sea. For C. Yeah. 그러니까 그냥 소 소를 보는 보고 거, 아. 소 보는 거 돈 주고 소 바로 와. 사람. 그래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소 보는 거, 소 그냥 키우는 거 소를 어떻게 보러 와요? 소 이거 사람들 소 보고 싶어. 약간 체험 그런 하는 나 데를 거기서 가잖아. 나 양도 보러 이거 가고. 양 있어, 염소 있어. 사람이가 돈 넣어 바로 와서 나 너무 저는 굉장히 목장에 네, 가서 돈 목장에 내고. 가서 목장 체험을 돈 내고 했다. 맞아. 너무 눌렀어요. 저 아프리카는 항상 있는데 같이 살지. 같이 사는데 아프리카 아, 네. 사람께서 들어가 집에 들어오는 이러고 염소 양 맞아. 다 있는데 네. 루프가 없어. But 한국 dog. 네 맞아요. 우리도 강아지도. 계속 dog 맞아요. 줄 다 줄 끌고 있어. 다니죠. So 내가 이거 봤는데 한국 애니멀 다 프리즌이야. 프리즌. 맞아요. 감옥에 있어. 감옥에. So 나 이거 너무 아파. 왜냐면 아프리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냥 동물 키워 그냥 스틱 하나 있어. 그냥 go and they eating and we sleeping. Wake up 어디 있어요? 짜자 집에 가자. 한국에서 계속 맞아요. 라인 맞아요. 잡아. 맞아요. 그래서 애기처럼 키워. 애기 somebody 동물한테 옷 했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고. So 너무 달라요. 맞아요. 고기가 sometimes 고기 먹는 것도 얘기처럼 고기 먹는 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키운 생각하면 사람이랑 똑같아서. 정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사람 먹는 것도 같이 다 똑같은 사람한테 줘. 동물한테 줘. 그래서 이거 보면 저거. So 아프리카랑 여기서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든 게 동물을 삶의 패턴 그대로 두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목장에서나 소를 보고 양을 보러 돈 주고도 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냥 삶의 패턴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둔다면 뭐 제가 어릴 때 개를 집에서 이렇게 저희 집 이제 주택이어서 네.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개가 되게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는 거예요. 앉으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막 되게 이렇게 친하고 막 개가 와서 맨날 이렇게 핥고 막 이렇게 막 달려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애기 앉듯이 이렇게 안으면 온몸을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고 막 도망가요. 근데 제가 요즘 그 공원에 다니면 안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걔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걔도 이렇게 수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걔가 너무 불쌍하죠. 거죠. 네, 더 어이없는 거는 개를 유모차에다가 맞아요, 놓고 다녀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고 왜냐면 맞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부천에 처음 와서 그거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 유모차에다가 개를 놓고 다니는 거를 제가 그 여기 타지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네. 전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이거 거의 아미두가 한국 와서 동물들 보고 쇼크 받은 거랑 어떻게 비슷한. 개를 유모차에 놓고 다니?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이제 그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삶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너무 비슷하다. 아. 그래서 저는 그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 보면서 와. 근데 그 개가 거기에 순응했잖아요. 네. 자기 본능에 벗어나서. 음. 근데 인간도 비슷하지 않나? 음. 그냥 엄마 아빠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이렇게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음. 순응하게 만들면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음.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맞아요. 들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방금 뮤비가 생명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꺼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제 사실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보다 사실 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생물이 억수로 많다.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생물 종다양성, 또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다양성들을 묶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은 사실 이 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과학적인 측면 위에 우리가 좀 더 생물을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생물을 과학의 연구 대상 아니면 어떤 분석의 대상, 그리고 이 다양성을 판별한 어떤 지표로서가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것으로 보자 라는 뜻에서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희 재단에서 좀 사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래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은 없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 재단과 상관없이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보다 정말 과학으로 생물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생명이란 단어의 가치에 좀 더 매력을 느껴서 생명 말이 너무 다양성이라는 멋있는 것 말을 같아요. 더 생명 다양성.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명 다양성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사실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또 코로나라는 재난을 맞닥뜨리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또 쓰레기도 많이 쓰면 안 되고 채식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초래한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 해결 방안으로서의 접근이지 사실 이 본질적인 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연을 너무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이 온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대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인간은 문명사적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 문명사적 전환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다양성,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에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서식지 파괴하고 숲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근본 이유 돈 때문이잖아요.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게 많았잖아요. 동물이랑 같이 사람이랑 같이 걸리는 병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이유도 그런 동물들이 원래 우리 사람이랑 별로 안 만나는 곳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굴에 산 박쥐라던가 또 산에 사는 동물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들이 살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있는 곳을 내려오고 점점 인간과 접점이 많아지면서 그런 병들을 공유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본질적인 잘못들이 우리가 먼저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생물 종이 다양성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예로다가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그 아일랜드의 대기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이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하고 이제 계속 싸우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그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안에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전 지역이 이제 파괴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갔대요. 그러면서 17세기 중반쯤에 이 감자가 이제 들어왔나 봐요. 근데 감자가 엄청난 수확량을 가져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와 이건 진짜 황금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들어온 감자를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주식량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이렇게 식물들, 그 식량들을 다 이제 다 없애고 감자밭으로 전부 다 개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감자밭들을 엄청 확대를 하면서 감자는 거의 이제 아일랜드 그 주민들의 식량으로 엄청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감자가 유일한 식량원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감자 마른병이 1845년에서 그러니까 네. 한 100년 정도는 그래도 감자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와 우리 식량 문제 해결했어라고 했는데 이제 감자 마른병이 1845년에서 46년 1년간 이제 아일랜드를 휩쓸면서 완전히 그 기근으로 몇만 명이 죽었 10만 명? 예,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100만 명이네, 100만 명. 100만 명이요? 예. 100만 몇 년 명. 동안? 와. 예, 진짜 엄청난데 네. 그 아일랜드 인구가 네. 원래 네, 그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660만 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240만 명으로 그 죽고 한 사람 240만 명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아하. 찾아보니까 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아 진짜요? 아니 부천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부천이. 인구의 한 3배 정도가 음. 죽거나 사라지거나. 음.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아마 저도 예전에 무슨 봤던 영화 중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네. 미국으로 신대륙 이렇게 개척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또 그 과정이기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거 그리고 가장 우량하고 가장 살기 좋은 것들 하나를 살려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아일랜드 감자기근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이제 생물 이런 다양함들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종을 없앤다든지 그러고 우량한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게 되거나 우리 지금 한국 되게 위험하죠. 네. 예, 하나의 민족이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과 그리고 또 위험함에 대해서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민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렇게 종이 섞여서 맞아요. 아마 한국에서 다양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감자처럼 싹쓸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아까 이제 생명 다양성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일랜드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딱 한 종 남기고 다 없앤 거니까. 무섭죠. 그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가 음, 이렇게 끔찍하다니.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함을 음. 바로 확 느낄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찬란이 아까 말해준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사실 다양성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다양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사는 숲에 더 많은 생물 종들이 바글바글 살게 되면 사실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종마다 바이러스가 찰떡궁합인 종이 있고 이 종은 맛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들이 막 섞여 있으면 바이러스가 종 사이로 넘나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글 안에는 언제나 콜록콜록하면서 죽는 동물도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어떤 한 병에 다 쓰러지는 그런 일은 절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숲속의 그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다 파괴해서 종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훨씬 더 점핑 오버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왔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진짜 우울한 얘기인데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고 코로나가 끝나면 어쩌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파괴적인 바이러스가 또 다시 와서 우리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 존중하는 거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조금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위기들이 참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네요. 네. 너무 우울한 얘기로 끝났나요? 아니요. 좀 희망찬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네. 더 신나는 얘기 할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막 기후위기에 대한 생명 다양성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가 사실 문화 다양성인데 생명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조금 연관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다양성 시리즈 하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의 네. 그 기후위기 행동을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얘기하고 기후위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까지. 얘기했는데 생명 다양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요. 실은 그 생물 다양성, 뭐 생태계 다양성 우리가 많이 쓰죠. 네네. 그런데 이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존중인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명하면 인간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예. 근데 우리가 동물, 또 곤충, 또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존중되지 않았을 때 이제 아까 그 아일랜드 감자기금처럼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연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당연한 거를 인간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필요해.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스스로가 뭐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를 자꾸 나눠서 그 우월한 사람들이 그 열등한 사람들을 다 없앤다든지, 예, 뭐 이런 맞아요. 모든 것들이 이런 뭔가 이렇게 생태계를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양성이 사라지죠. 네. 인간의 생태계라고 하면 사실 인간은 뭐 한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을 나누는 건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태계가 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그런 문화나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들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대의 갈등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문화나 뭐 종교나 언어들이 조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좀 발전될 수 있겠네요. 저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가 진보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인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두 개가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긋나 버리거나 반대로 가면은 굉장히 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실제로 착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종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착취했던 거. 그리고 남성이 그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투표권을 안 주고 이제 착취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뭐 이성적이고 여성은 뭐 감성적이면서 뭐 지능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뭔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폭력과 화를 일러오는 거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에서도 보면 그 히틀러의 말살 정 예, 말살 정책 음, 유대인 말살. 네.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저희가 요즘 그 아프리카 이런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배우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 5번 갔었는데 서아프리카에 4번 그리고 남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아까 그냥 옆에 있으면 저리 가 뭐 이러고 예 그리고 이제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막 맛있는 풀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부르키나파소가 63개 맞나요? 아무래도 63개 민족이 네. 모여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언어도 다 다르고 63개나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형제라고 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근데 그런 태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미도한테 63개 민족 우리 하나 민족이고 하나 언어인데 너 맨날 싸우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가 들어와서 이제 엄청나게 그 힘들어졌지. 실은 이 사람들끼리 잘 살았잖아요. 안 싸우고. 네, 싸우기도 했겠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큰 전쟁 없이 네, 그 내부에서 어떻게 살아요? 63개 언어 달라. 네, 말 달라. 네.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네. 달라. 네. 거기서 부르키나에서 우리 가족들이 63 언어가 많이 분 사원 안 된 로가 있어요. 로. 법. traditionally 이 사람과 이 사람 싸우면 이 사람한테 나쁜 건 나와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믿어요. 이런 거 믿어. 사람 많이 이거 믿어요. 릴리전 아니고 something is for example 우리 그리오 있잖아요. 그리오 있어. so 포르제론 있어요. 포르제론가 메탈 농산 대장장이 내상 용 맞아요. 대장장. 대장. 오케이 이거 만들어 사람들 이거 포르제론이에요. 그리오들이라 이거 사람들 싸움과 안 돼. 싸우면 나쁜 거 나와 할 수 있어. all the people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all the people 우리한테 그리오 사람들 포르제론 사람 싸움 안 돼. 여기서도 all the people 여기 사람한테 해. 그리오 사람 싸우는 거 안 돼. 우리가 똑같아요. 언어가 달라. 잡가 달라. 우리가 연주자예요. 메신저. 이거 만들어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피네. 피네.
피네 사람들 이 사람 몸 약 택- 만드는 사람. 택해. 원래 병원 없어. 아, 이 사람과 약 만들고. 나무로 약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의사 같은 거. So 이 나무가 이 약이야. 이 나무가 이 약이야. 이 사람 이거 알아. 이 사람들아 포르지로 사와 안 돼. 사오면 나쁜 거 나와. 그냥 얘기 있어. 나쁜 거가 뭐야 우리 또 어렸을 때부터 아빠들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몰라. 그냥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거 해도 나 그냥 참아. 그냥 마음 오케이 아빠가 사와 안 돼. 오케이 이 사람 다시 미안해. So 아프리카에서 이런 거 많아요. So 나 생각 그거가 같이 살는 있고 두 번째 다 춤 음악 너무 커요. 춤 음악가 사원 없은 저는 거가 너무 커요. 아, 영향력이 되게 큰. 네, 왜냐하면 텔레비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우리 일렉트리스트 많이 없어. 일렉트리스트가 네. 비싸요. 전기가 너무 비싸서. 전기가 너무 비싸서 사람 전기 많이 안 써. So 라디오 사람도 라디오 많이 안 들어요. So 우리 뉴스 잘 못 봐. 뉴스 보는 때가 연준 때 연주 사람들과 뉴스 거기 지금 뭐 있어? 약간 거 있으면 음악 사람들과 노래만 들어요. 작은 거 나오면 음악 사람들과 노래만 들어. so 사람 다 궁금해. 음악 성 들으면 다 궁금해. 다 가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무슨 얘기 무슨 지금 있어 이런 거. so 거기 가면 63 언어 안에서 maybe 20 언어가 같이 모이고 있어. 누구 어떤 거 사람과 어떤 몰라. 아, 다 같이 똑같이 춤춰. but 그냥 춤추는 거 보면 이 사람과 이 언어야 알아. 발 스타일가 달라. 사람 춤추는 리듬도 달라. so 나 생각 아프리카 왜 같이 살아 이런 거가 very very important. 맞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화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랑 컨텐츠를 꺼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다음 화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무엇일까? 그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생명 다양성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생명 다양성으로 해결책을 던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또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어땠는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제가 한 말 중에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내내 걸려가지고 네. 약간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인고달 선생님 소개할 때 제가 네. 여성 과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네. 다른 과학자들은 남자일 때 남성 과학자라고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인고 선생님 여성 과학자라고 은연중에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성차별적인 말인데 제가 이걸 뱉어놓고 아씨 큰일 났다. 너무 성차별적인 말 해버렸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네, 여성 과학자는 없고 제인고 선생님 과학자. 네. 네, 위대한 과학자.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다음 주 우리가 문화 다양성 네.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생명 다양성이랑 어떻게 이제 연관될까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사실 생명 다양성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어떤 하찮아 보이는 미물, 하찮아 보이는 작은 생물이라도 그 생태계에 다 나름의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글에서 숲에서 보면 호랑이 같이 날쌔고 힘세고 멋있는 동물들 정말 힘이 강력하잖아요. 그럼 자연에는 그런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다른 동물 다 이기고 그런 동물들만 번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숲에는 지렁이 따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렁이 따위요. 아무런 네. 보호할 것도 없고 눈알도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얘네들은 비만 오면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다 말라서 죽고 이런 애들인데 사실 지렁이도 우리가 알죠.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숲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음. 지렁이가 다 먹어서 음. 분해시켜서 다른 생명들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미물도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만약에 지렁이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에 똥이랑 막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동물들의 시체 이런 것들이 다 넘쳐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태계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 다단하게 연결돼 있는 마치 젠가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뽑아서 괜찮네 하고 다른 하나 뽑으면 얘는 진짜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뽑았더니 멀쩡하고 얘는 진짜 뽑아도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뽑았더니 후루룩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게 생태계이고 생명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 다양성도 사실 똑같지 않나? 사실 그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문화랄지라도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전통 문화 옛날 그 한복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다 나름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생명 다양성에 우리가 왜 생명 다양성 지켜야 되는지 이런 이유랑 좀 맞물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미리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나와서 얘기할 거를 미리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사라집니다. 다시 올 거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오죠. 네. 깨디어 안 없어지고 있으면 맞아요. 다시 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주 정도 2화 사라졌었는데요. 네, 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못 나오고 있다가 네 이제 이번에 9화 생태다양성에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저 오랜만에 나와서 좀 감을 잃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분야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오늘 말이 좀 없었는데 네, 여러분 저 오늘 그 새로운 라모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았고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기후위기 그리고 문화다양성도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쨌든 청년들이 자꾸 일들이 생기셔갖고 네, 제가 아이고. 깍두기여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일 없이 이렇게 청년들이 고정으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유학도 가셔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깍두기 껴서 같이 함께 하는 거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오늘 그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아직은 그 말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하고 어떤 거 하나 아까 라모가 얘기했지만 어떤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고 생물도 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고 살고 있구나. 특히 제일 많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물며 그거를 말살시켜 버리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다 소중하고 다 같이 함께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함께 같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대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많대.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어떤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미드? 좋았어요. 왜냐면 얘기 많이 들어서 한국말 많이 못했지만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 계속 하면 우리 말고 들어보는 사람들 maybe young people 도와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 얘기 많이 해서요. 고기 쓰레기 한국 너무 사람가 버려놓은 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사람가 할 수 있는 거 계속 자꾸 버려요. 다시 새로운 거 사. 왜냐면 뭐예요 몰라. 나 몰라요. 내가 볼 때 이것도 깨끗해. 이거 할 수 있어. 계속 길 딱 가려면 이런 거 버리는 거 많이 봐. so 이런 거 얘기해서 또 나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중학생들의 기후위기 노래를 부른다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지난번에는 청소년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생명 다양성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결론 아닌 결론이 존중이 필요하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위기 할 때 탄소는 배출량을 몇 % 줄이기 위해 이걸 해야 합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린 더 중요한 건 이 존중을 잃어버렸다. 그 존중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라디오의 마지막 이야기가 돼서 참 좋고 다음 화가 좀 기대되는 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컨텐츠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도 뭐 여성 과학자라는 단어도 나왔고 뭐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나왔었잖아요. 무리를 일으켜서. 아니 뭐 그리고 초반에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왔었고 되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 나가고 어떻게 그 의견을 좁혀 나갈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문화 다양성이고 그럼 엔딩곡 들으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깨데마. Janfa ko be bara mina odon de laba namara ko be bara mina odon de laba na Janfa mani ala la Janfa mani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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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fa mani ala bure Pali ma fulane yo wanje Tere ma fulani yonje Sinyo ma fulani yonje Furu ma fulani yonje Atisi fulani yonje Janfa mani Hey hey janfa mani Jalo pipa tabilai Jambare nyali musembe umasenzi Jambare nyali mufimbe umabili Tamakila aru dofen yigibe mukari Yabudoge ali dofen yigibe mukari Sromita da lasi dofen yigibe mukari Professeur Khalifa fen yigibe mukari Fatoma, les dents de fin, y give mon cari.
Tumnonya e kanole Yanfa mani nefa Anya mire yona Koroba ye kuma mi fo Bodo mi lava Muzo koroba ye kuma mi fo Bodo mi lava Yanfa ko bi para mi na o ko tunde lava na Amido katal mo kware nyana robingi be o masazi Amido katal mo kware nyana robingi be o masazi